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문수 장관님은 과연 그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기자가 질문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고 하니까 그들을 응징하겠다. 이거는 스탈린이라든가 지금 뭡니까 시진핑, 김정은이도 그런 예는 없다. 히틀러도 그런 얘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문수 장관 전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날뛰는 저 민주당의 횡포 이에 맞설 수 있는 분은 과연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과연 노동운동가로서의 전설, 또 뭡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전설, 역시 그 카리스마는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문수 장관님은 과연 그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951년생이거든요. 6.25 동란이 태어난 바로 그 다음에 태어나셨죠. 1951년 경북 영천시 인고면 황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천초등학교를 다니는 시절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친척의 빚 보정을 잘못 썼다가 전 가족이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가는 비운을 맞았다. 그저 아버지가 이제 친척의 빚 보정을 써서 집안이 몰락을 했는가 봅니다. 김문수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영천 읍내에서 호롱불을 밝혀놓고 공부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이 하나만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서 사실 서울대 가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 최고의 어떤 뭔가 지금 경북 중고를 얻다면 그때 당시에 경북고등학교는 바로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가 된 겁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 후 대구로 유학 오고 당시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한다. 경북고 시절에는 번듯한 대구 남산동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김문수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초가 2칸에 판잣집 1칸을 사용했는데 어느 방에서나 천장 틈새로 파란 하늘이 보였고 벌레가 기어다닐 정도로 볼품없는 집이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그는 1971년 10월 15일 부정부패 척결 전국 학생 시위로 제적이 됐습니다. 그죠? 제적이 또 한번 됐죠. 이때부터 김문수는 가난을 사회의 구제적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 그런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 고향인 영천으로 내려와 사회치운동, 야학 등 농민운동에 조력한다. 74년 민청혁명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제적되고 전국에 수배되었다. 김문수는 78년 도로코 논조위원장, 85년 전태일 기념사의 사업의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지역 노동운동연합 서노련이라는 거죠. 지도위원이던 86년 인천 직전제 개헌 투쟁으로 구속, 고문을 받고 2년 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그는 서울대에 입학한 지 25년 만에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된다. 끔찍한 어떤 역경의 시간을 지내온 그런 분이죠. 얼마나 그 시절에 고문은 대단한 게, 그래서 요즘도 기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어떤 한동훈 씨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일대일 담화 요즘 할 때도 경쟁을 할 때도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묻는 거는 기가 한쪽 겨 그때 고문으로 인해서 한쪽 귀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중당 전국구 후보 3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후 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천시 소사구에 출마한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박지원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전국적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때 그 당시에는 박정희가 나오는 부산시 부천시 소사구에서는 그냥 꽂으면 되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텃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스타가 되는 거죠. 사실 김문수는 이재호 등과 민중당을 창당 14대 총선에 나섰지만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어진 10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은
김문수라는 이름 석자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깐깐한 성격, 빈틈없는 논리, 청빈한 생활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가난한 국회의원은 어딜 내놔도 상대 당의 공국에서 자유로웠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폭로하는 등 야당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본인이 깨끗하니까 그 누구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 같은 저력으로 16대 17대 총선에서도 부천 소사에서 탄핵 역풍까지 뚫고 내리 3선을 성공한다. 그리고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임한다. 당대표 경선 2차례, 그러나 매번 최하의 건이었지만 6월 1일 밤 김문수는 당당히 주인공이 됐다. 취임 첫 해부터 그는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도민의 삶 질 향상에 전력한다. 이어 동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폐지, 광역교통망 구축, 외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갔다. 또한 DMZ 지역의 관광 활성화, 농촌 체험마을, 도자 비엔날레, 항공 레저전, 국제 보트전 등의 전시회 유치를 통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는 또 광역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노인 장애인의 복지 정진과 맞벌이 가족에 대한 보육 지원, 교육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과 도립공원 강화 등에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이런 분이 경기도를 만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또 화려하게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저도 한 3번을 가본 근래 굉장히 이 지역하고는 많이 그래도 앞서 있는 것이 경기도. 그래서 수많은 인구가 경기도에 지금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이 1,400만 가까이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진짜 발전시킨 분은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의 지금 카리스마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를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탄핵 절차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김정은도 대법원장을 탄핵하진 않는다며 스탈린이나 시진핑에게서도 이런 전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내쫓으려 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짓밟고 모든 국가기관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원을 김문수의 부인 설란영은 전남 순천 태생으로 순천여고를 졸업했다. 서울로 상경해서 1977년 구로공단 세진전자에 입사하며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다. 1978년 설란영은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지역지구 청년부장으로 활동하던 김문수를 만나게 되었다. 1981년 사법경찰과 정경들이 지켜보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위장결혼식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의 결혼식을 했다. 설란영의 아버지는 실업상태였던 김문수를 보며 결혼생활을 걱정했는데 김문수는 만인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한 여자를 못 먹이겠냐고 설득했다. 결혼 후 삶이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라져 버린 뒤에 고문을 받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고 서울, 안양, 목포 등지의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신혼후 남편 도망살이 감옥살이 뒷바라지에 모진 세월 10여 년, 아이 홀로 키워내야 하는 세월 10여 년, 정치가의 아내로서 욕먹는 세월 수십 년, 선거 뒷바라지를 해내는 수십 년이 설 여사의 인생을 요약한 말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들어 김문수가 보수 정당에 입당한 후에도 조용히 뒤에서 내조하며 남편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의 부인 설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민주가 아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상권 분립 자체를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계속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란 이름 아래 노란봉투법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특정한 좌표찍기에 의해서 탄핵당하거나 구속되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민주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응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정말 이 카리스마 있는 고용노동부가 전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분은 워낙 본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나도 받았다, 또 옛날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뭡니까 총살감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삶 자체가 워낙 깨끗하고 구린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수 정당의 카리스마 있는 우리 전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되셔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의 구린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깨끗하게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를 만들듯이 대한민국을 또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입니다.